29페이지 같은 것끼리 있는 수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자, A1, A2, A3 그리고 BC가 있어요. A1, A2, A3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이죠. 그래서 5팩입니다. 근데 이제 BC 자리는 그대로고요. BC의 자리는 그대로고 A1, A2, A3만 나열하는 경우만 따로 띄어낸 거예요. 원래는 전체가 5팩인데 요 BC는 그 자리고 여기만 순서가 바뀌는 경우만 이렇게 그림에서 나타낸 것이죠. 자, 근데 요거 3개만 순서를 바꾸는 건 3팩토리얼이죠. 근데 만약에 A1, A2, A3가 같다면 이 모두 6가지, 즉 3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거가 뭐예요? 한 가지로 취급을 하죠. 한 가지로. 그래서 6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1, A2, 3가 다 다르다면 5팩이지만 A1, A2, A3가 같다면 이 6개를 하나로 취급해야 되니 6으로 나눠주고 또는 3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다면 5팩이고요. 그리고 3팩 이렇게 나눠주는 수열이 같은 것끼리는 순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가 다 같다는 거예요. 얘네가 다르면 5팩인데 BC는 그대로고 A1, A2, 3만 순서를 바꾸는 경우 이 순서를 바뀌는 거 3팩이고 이게 6가지인데 만약에 3개가 같다면 이걸 하나로 취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6으로 나눠줘야 되고 또는 이제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시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됐죠? 그럼 또 다른 예를 설명드릴게요. 또 다른 예입니다.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A1, A2, A3, 이 A가 다 다른 경우, B가 다 다른 경우는 뭐예요? 6팩이죠. 근데 A1, A2, A3가 A가 A로 같다면 이제 3팩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B도 2개가 같다면 2팩분의 1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A 같은 거 3개, B 같은 거 2개라면 원래 순열 6팩에다가 요 3개 같으니까 3팩, 2개 같은 거 2팩 이렇게 나눠줘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2번이 되게 이해도 좀 어려워요. 1, 2, 3, 4, 5, 6을 일렬로 배열할 때 2, 4, 6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달리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를 1, 3, 5 놔두고요. 2, 4, 6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3, 5, 2, 4, 6. 자, 1, 3, 5, 2, 4, 6인데 1, 3, 5는 그대로고 2, 4, 6을 순서대로 바꿔봐요. 그러니까 2, 4, 6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3팩이 6가지죠. 근데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2, 4, 6은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물론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동일하죠. 근데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면 여기 1, 4, 3, 2, 5, 6은 안 되죠. 1, 6, 3, 4, 5, 6도 안 되죠. 그러니까 1, 3, 5는 고정이 됐고 2, 4, 6이 막 순서를 바꿔주는 게 6가지인데 이 6가지 중에서 요 1, 2, 3, 4, 5, 6만 되죠. 맞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이랑 동일하다는 거죠.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이랑.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2, 4, 6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는 이 6가지를 중에서 하나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6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2, 4, 6이 이게 4, 2, 6은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고 6, 4, 2도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2, 4, 6에서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가 모두 6가지인데 그 6가지 중에서 되는 건 이 한 가지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를 하나로 취급한다는 뜻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ABC를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2, 4, 6이 순서가 없다는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는 상태에서 6팩토리얼 한 다음에 2, 4, 6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경우를 3팩이라고 해서 이 3팩으로 6개를 하나로 취급하기 위해서 3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설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2, 4, 6이 순서로 정해졌으면요. 2, 4, 6을 같은 문자로 나열한대요. X로 생각해서 6개의 문자를 배열했을 때 첫 번째 X에는 2 쓰고 두 번째 X에는 4 쓰고 세 번째 X는 6을 바꿔치기 하면 된다. 이렇게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246이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이게 0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246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흰색 페인트. 그게 X라는 거예요.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게. 그리고 걔네를 나열하고 그 흰색 페인트한테 무슨 숫자가 있든 상관없이 흰색 페인트 이 순서대로 다시 새로 246이라고 쓴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이랑 동일한 개념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어렵죠? 자,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A1, A2, A3가 다르다면 5팩이지만 A1, A2, A3가 같다면 이 세 개를 배열한 6팩, 아니 3팩, 6가지가 한 개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개로. 이걸 한 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6으로 나눠주든지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맞죠? 자, 그리고 요 2번이에요. 동일한 개념. 요 2번은 246을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의미는 1, 3, 5를 고정하고 2, 4, 6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 3, 5 있고 4, 2, 6 요거 안 되죠. 6, 3이 안 되죠. 그리고 요 더 안 돼요. 이 안 되는 게 모두 이거를 그러니까 1, 3, 5를 고정하고 나머지 2, 4, 6을 그 나열하는 경우가 3팩이고 6가지인데 그 6가지를 중에서 하나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마치 이게 같다는 뜻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개념 원리에서 나온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하면 X를 같은 문자로 X로 생각해서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순열을 계산한 것 같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246이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246이 실제로 나열하면 순서대로 나열이 안 되죠. 그래서 246을 흰색 페인트 0이라고 생각하고 246을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걔네를 나열하는 거죠. 근데 흰색 페인트 3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로 나열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위에다가 246을 써주자는 의미랑 동일하다. 됐죠? 자, 이해되셨으면요.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해주십시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따 아브라카다브라로 설명을 하고요. 31페이지 필수예제 09번 설명하겠습니다. 5개의 숫자를 111, 23을 사용해서 5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해요. 5자리 정수. 이거는 1번이랑 2번은 n이랑 r이랑 같을 때예요. 5개의 숫자를 5자리 정수로, 6개의 숫자를 6자리 정수로. 근데 3번은요. 5개의 숫자를 4자리 정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n이 r이랑 같고 여기는 n이 r 다르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5개의 숫자를 5자리 정수로 만들면 원래 5팩이죠. 하지만 같은 거가 1이 3개 있잖아요. 그래서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2번은요. 6개의 숫자를 6개로 나누는데 0이 있어요. 0이.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6팩이고요.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이 두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2팩, 3팩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는 0을 포함한 식이잖아요. 근데 첫째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6자리 정수에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빼주냐면 첫째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0을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5팩이죠. 근데 같은 거가 2개, 3개 있으니 2팩, 3팩으로 나눠주는 게 솔브 1이 있어요. 됐죠? 그리고 2번은 솔브 2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푸냐면 그 앞자리에 0이 못 들어가니까 앞자리에 2를 넣겠다는 거고요. 여기 앞자리에 2를 넣겠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2를 넣어버리면 이 2를 사용하죠. 나머지는 5팩이 되고요. 그 다음 2를 사용하니까 뭐예요? 1이 뭐예요? 같은 것끼리 순열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5팩에 3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자리에 2를 넣어버리면 2를 하나 사용하죠. 그럼 1이 2개, 아까 2가 3개였는데 2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팩에 2팩, 2팩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2개를 더해줘서 계산해줘도 됩니다. 됐죠? 3번 빼놓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3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번은요. n이랑 r이랑 다르면요. 케이스 분류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케이스 분류. 그래서 1이 3개, 2가 2개 있으면요. 4자리 정수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1이 3개, 2가 하나, 1이 2개, 2가 2개. 1이 하나, 2가 3개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얘네를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4팩, 3팩이죠. 같은 것과 1이 3개 있으니까요. 얘네를 나열하면 4팩, 2팩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하시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수 예제 공부번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십시오. 자, 3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투몰로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5가 몇 개예요? 5가 3개죠. 그래서 5가 3개인데 양 끝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다. 왜냐하면 5가 3개인데 뭐 그냥 나열을 3개 아무거나 잡아서 나열하면 되죠. 이거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다른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기 때문에 5 이렇게 나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요, TM, RR, OW가 있어요. 이 중에서 R이 겹치죠. 그래서 8개 문자를 양쪽에 나열하면 6개 문자가 가운데가 있는데 R이 겹치니까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6팩, 2팩 됩니다. 그래서 360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 설명하겠습니다. 2번은요, 어그리먼트예요. 8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해서 나열한다고 해요. 모음은요, I, 이렇게 해서 모음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음끼리 이웃한다고 하면 이거를 보자기를 씌우죠. 보자기를 씌운다는 거 문자 A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가 하나가 되니 나머지는 4개 말고 5개가 있잖아요. 5개랑 이 보자기 씌운 하나랑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개랑 보자기 씌운 하나는 6팩이죠. 근데 그 안에서 얘네끼리 4팩을 해야 되는데 2가 같죠? 3개가. 그래서 4팩에 3팩으로 나눠줘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6팩 곱하기 4팩, 3팩 이렇게 돼서 2880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필수예제 11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11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클라이메이트는가요? 기후네요.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었을 때 MAT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는 중요하네요. 이런 경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MAT 요거를 7개 문자를 0이라고 생각하면 흰색 M, A, T를 흰색 페인트로 칠한다 그랬죠. 0을요. 그리고 요 4개랑 나머지 3개랑 이게 흰색 페인트로 칠한다는 게 A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열하면 뭐요? 7팩, 4팩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겠죠. 흰색 페인트 이렇게 하나는 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 L, I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순열을 하면 7팩, 4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 페인트 칠한 안쪽에 M이 있든 A가 있든 여기 뭐 E가 있든 상관없이 여기다가 M을 써주면 되죠. M이라고 써주면 되고, 얘를 A라고 써주면 되고, 얘를 T라고 써주면 되고, 얘를 E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거 하면 이거를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여기서 개념 원리에서는 A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를 나열하고 나서 A에다가 그냥 AAA 있잖아요. 거기다가 MAT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흰색 페인트를 칠했으니까 그 위에다가 MAT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충분히 첫 번째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12번 설명하기 전에 앞 페이지로 잠깐 넘어와서 30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특별한 용어는 없고요. 교과서에서는 아브라카다브라 방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냥 뭐 특별한 용어는 없어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여기서 B 지점으로 가죠. B 지점으로 갈 때 가려는 방향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면
들어오는 방향에 덧셈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스미스 경로법인데요. 스미스 경로법인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 2를 쓰고요. 2를 쓰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 있잖아요. 모르는 영역은 다 0이에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0이에요. 그리고 호수도 다 0이에요. 이따 호수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다 0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경로가 없는 지역을 다 0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반대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란 뭐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걸 0이라고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려는 경로가 이거니 들어오는 방향으로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뭐예요? 여전히 1이고요. 마찬가지 1 이렇게 됩니다. 얘도 이렇게 더해준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달라요. 얘가 A에서 B로 가기 때문에 요 경로가 있으면 반대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덧셈 연산을 한다는 거죠. 0, 1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2가 되죠.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뭐예요? 2, 1이 되니까 3이 되고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죠. 됐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여기 아까 3, 3이었죠? 3, 3이었으니까 6이죠. 그리고 여기는 10이 되네요. 여기는 15가 되고요. 여기는 10이 되고요. 여기 더하면 20이 되고요. 15랑 하면 35가 되죠. 되셨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네가 얘기하는 게 n 플러스 n은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이 경로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들어가는 경로로 덧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로는 들어오는 방향 경로해지니까 1이 되죠. 그래서 n이 1이 되고요. 여기는 뭐예요? m이 1이었죠. 그러니까 1 더해지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아,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2네요. 2. n이 2가 되고요. 그리고 얘랑 더해지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거를 설명한 아닙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지우개를 지우고 한번 35를 만들어 보십시오. 됐죠? 필기도 해보시고요. 스미스 경로법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가려는 경로에 들어오는 방향을 더해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요. 들어가는 경로가 이거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더해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로 갈게요. 34페이지. 34페이지는 이제 요거를 지금 방금 아브라카다브라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문제를 잠깐 읽어보시면 얘는 C를 거치고 해요. C를 거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를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C점을 거치지 않고 똑같은 그림인데 얘는 C를 거치고 C점을 거치지 않고 이런 거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여기 요거 식은 말고요. 요거를 잠깐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점을 거치지 않고가 있고요. 이거 2번이고요. C를 거치고가 있어요. C를 거치려면 이쪽 영역은 가면 안 되죠. C를 거쳐서 가려면 이쪽 영역으로 진입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진입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을 이렇게 장벽을 쳐요. 마치 호수를 만드는 거죠. 호수를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호수라고 해놓고요. 우리가 그때 경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요. 진행 방향의 경로가 이거니까 들어오는 방향으로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스미스 경로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시작하는 거가 1이면요. 우리가 모르는 경로가 없는 지역은 다 0이라고 이렇게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0, 0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두 방향이니까 반대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덧셈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0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지니까 또 1이 되고 이렇게 더해지니까 1이에요. 경로가 없는 걸 다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2예요.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3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3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6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장벽 호수를 판 영역이 있잖아요. 반드시 거치려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장벽을 치거나 호수를 파야 돼요. 그래서 호수를 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호수를 파면 그 호수 지역은요, 경로가 없죠. 그래서 0이라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0이라고 놓아야 됩니다. 갈 수 없는 영역이나 0이라고 놓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6에서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방향으로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6이랑 0 더하면 뭐예요? 6 이렇게 돼요. 여기도 여기랑 하면 6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12가 되죠. 여기가 18이 되고요. 여기가 18이 돼서 최종 36이 됩니다. 아시겠죠? C를 거치고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장벽을 친다. 장벽을 치거나 호수를 파야 돼요. 호수를 파고 그 호수 주변의 점들은 다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로가 없는 것들은 다 0이라고 생각하고, 호수를 판 상태에서 이 스미스 경로법을 이용해서 아브라카다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잠깐 여러분들이 이거 잠깐 이 부분 있잖아요. 방금 했던 부분. 이거 파란색으로 치고 연필로 하셔야 돼요. 볼펜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우개로 좀 지우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예? 안 해보신 분은 그냥 해도 되겠네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러면 1번 C를 거치지 않고 설명할게요. C를 거치지 않고는 C를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럼 호수를요, C에다 파야 돼요. C에다 파고 0이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C에다 파고. 자, 그러면 여기 스미스 경로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1, 여기 00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경로가 없는 지역은. 그래서 1, 1, 1, 1, 1, 1, 1, 1. 경로가 없는 지역은 0이에요. 자, 이렇게 더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2, 3, 맞죠? 그리고 4, 여기가 4네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3, 여기는요, 4, 여기는요, 5 이렇게 되죠. 여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더하는데 여기가 경로가 없죠? 여기가 뭐가 4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니까 경로가 없으니까 0이랑 4 더하면 4가 되죠. 여기는 9가 되고요. 이쪽은요, 여기도 9가 되죠. 요 4 더하니까 8이 되네요. 그리고 8이랑 요거 더하니까 17이 되네요. 요거 17이 되죠. 그래서 뭐예요? 34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도 이제 요 그렸잖아요. 파란색으로요. 연필로 1111 숫자 쓰는 거 연필로 써요. 왜냐하면 여러 번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연필로 쓰시고,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잠깐 화면 멈추고 34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됐죠? 그래서 거치고랑 거치지 않고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필기할 시간 또 따로 드릴게요. 저 중간에 놓치셨으면. 자, 요거 필수예제 12번 거치고를 다른 방법으로 조금 풀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솔브 1인데요. 얘가 솔브 2라고 이렇게 써있죠.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친다는 C를 거친다는 말을 빼고 그냥 A에서 B로 간다고 얘기를 하면요. 왼쪽으로 가는 경로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가 A라고 놓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B라고 놓으면요. 우리가 B를 일렬로 나가는 경우의 수가 가는 경로수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BB라는 건요. BBB 이런 경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BA라 그러면 BA 이렇게 됐고요. 근데 B 3개 이렇게 가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가 AA이고 여기 BB라고 하면요. A 4번, B 4번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예요. A 4번, B 4번요. 근데 BA는요. BA 이렇게 가는 경로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BBB가 요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을 하는 거랑 동일하니 8팩에 4팩, 4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됐죠? 개념은 다 이해하셨죠? 경로 문제는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이랑 그리고 이거 뭐 아브라카다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서 문제 유형이 거치고랑 거치지 않고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잠깐 내리면요. 우리가 이제 C를 거치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호수를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호수를 쳐요. 장벽을 쳐야 돼요. 이쪽으로 건너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BBAA 있죠. BBAA. 그래서 AA, BB가 있는데 걔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4팩, 2팩, 2팩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AA, BB가 있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4팩, 2팩, 2팩 있는 거예요. 됐죠? 사건이 종료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구한 거랑 여기서 구한 거에서 36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아브라카다 방법으로 36 나왔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거치고라고 얘기하면 장벽을 쳐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하고요. 요걸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아까 전에는 뭐예요? 이 장벽 같은 게 C를 거치고란 말이 없을 때는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8팩, 4팩, 4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C를 거치고라니 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벽을 치니 여기 AA 있고 BB 그러니까 4팩, 2팩, 2팩 맞죠? 그리고 곱하기 사건이 종료하지 않았으니까 4팩, 2팩, 2팩 그래서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6 해서 36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거치지 않고 해요. C를 거치지 않고. 이거를 이제 같은 것끼리 순열로 계산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경로 이거죠. 8팩, 4팩에다가요. C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치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경우를 여기다 올려가지고 거치는 경우를 빼주면 바로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로 방법으로도 34가 똑같이 나왔죠. 됐죠? 자, 이게 필기한 시간을 드릴게요. 자, 화면에 다 나왔나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다시 한번 필기한 시간 드릴게요. 1번 C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리시고 호수를 이렇게 쳐주시고 2번 C를 거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호수를 쳐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스미스 경로법 진행 방향 이건이 더해줘야 된다. 솔브 2 적어주시고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방법 아브라카다브라 요거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요거 밑줄 그시고 요거 원래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방법에 거친다는 말 빼고 그냥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거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필수예제 13번 설명하겠습니다. 얘도 좀 어렵습니다. 잠깐요. 자, 문제를 읽고 필기한 내용 때문에요. 필기한 내용 때문에 잠깐 올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호수가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로 뭐 C를 잡고 C를 거치지 않고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겠네요. C를 거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솔브 1은 같은 거 끼는 순열, 솔브 2는 스미스 경로법을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하니 경로가 2개니 반대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덧셈을 수행하면 된다.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라 방법 이렇게 2가지로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제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요.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이 아까처럼 이렇게 거치고란 말이 나오면 되게 쉬운데요. 거치지 않고란 말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치지 않고란 말이 어려워서
전체에서 거치는 경우를 뺀 게 밑에 다른 풀이에요. 밑에 보시면 옳은 것 같이 지나갔는 길을 점선을 연결하고 C라고 놓자 한 게 다른 풀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소개를 했는데요. 점을 찍어서 그냥 더하기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여사건을 구하지 않고 다른 풀이처럼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시중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이 설명을 만들었어요. 자, 설명을 할게요. A에서 B로 가는데 가는 경로에 점을 찍어요. 점을 찍는데 PQRS로 점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을 찍는데 그 점이 분기점이라는 거죠. 분기점.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는 분기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갈라지는 점을 분기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갈라지거나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지점, 이걸 분기점이라고 해요. 반드시 지나가는 점에 분기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은 이 점이고요. 이 점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경로로 오면 그러니까 이 점, 이 점이죠. 그래서 이 점, 이 점. 반드시 지나가는 점, 이 점, 이 점, 이 점.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점 찍어야 돼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수직방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쪽을 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 진행 방향에 수직방으로 점 찍어야 되니까 이쪽을 이렇게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행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점 찍어라. 그런 설명입니다. 진행 방향은 요거니까 이게 진행 방향을 의미해요.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라. 됐죠? 이게 룰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시중 책도 여기다 점 찍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를 왜 거기다 점을 찍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Q는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어야 되니까. 근데 요거 찍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A에서 Q로 갔다가 같은 거 끼는 순열하죠. 여기가 AA, BBB라고 하면 5팩, 3팩, 2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요, 경로를.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로예요. 근데 여기다 점을 찍으면요. 이렇게 가는 경로에, 아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가는 경로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가는 경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경로에 아까 이렇게 갔다가요. 이쪽으로 가는 경로에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가 겹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설명을 다시 할게요. 점을 요거는 반드시 찍죠. 그래서 여기를 경로로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이쪽으로 거쳐서 가는 경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점을 찍어버리면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경로에 이렇게 가는 경로 있죠? 그러면 이 경로랑 이 경로랑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 점을 찍지 않고 그래서 이 P점에다 점을 찍는데 이게 어느 점에서 찍을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점 찍는다. 이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점 찍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논란의 여지는 없고 계속 수직이 돼야 되니 이 P점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S점이요. 이렇게 찍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A에서 Q로 갔다가 이렇게 가죠. 근데 A에서 R로 갔다가 이렇게 가죠. 겹치는 경로가 없죠. A에서 R 나갔다가 이렇게 가죠. A에서 S 갔다가 이렇게 가죠. 겹치는 경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점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경로에 직선과 직사각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까 직사각형 있고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 있고 직선 있죠. 직사각형, 직사각형 있죠. 직선, 직사각형 있죠.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반드시 지나가는 점은 요 점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 걸리적거리는 거죠. 걸리적거리는 점이죠. 요 점을 먼저 찾는 거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 어깨에 닿을 수 있죠. 얘는요, 오른쪽 어깨에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걸리적거리고 분기점이 되는지 이렇게 갈라지는 점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 점을 먼저 찾고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찍다 보니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PS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요.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죠? 점 찍었죠? 자, 그러면 다 찍었어요. 그냥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여기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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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고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토탈 5팩이에요. 5팩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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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니까 4팩이고요. 여기 가는 거 한 가지. 사건이 종료했죠. A에서 Q로 가는 건 5팩이고요. 2팩, 3팩 이렇게 나눠주고요. 여기는 다시 5팩이고요. 4팩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사건이 종료했습니다. A에서 R로 가는 거는요. 5팩이고 4팩 나눠주고요. R에서 B로 가는 거는 5팩, 3팩, 2팩. 그래서 사건이 종료했네요. A에서 S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S에서 B로 가는 거는 5팩, 4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하셨나요? 요거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럼 다른 풀이 잠깐 볼까요? 자, 다른 풀이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풀이입니다. 자, 요거를 점선을 C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거치지 않고라고 하니 전체 경우에서 요거를 거치는 경우를 빼라는 거죠. 전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하나, 둘, 셋, 넷이라서 10팩, 6팩, 4팩이고요. 여기 거치는 경우는요. 5팩, 3팩, 2팩, 5팩, 3팩, 2팩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점 찍는 방법은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번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 찍는 방법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브라카다브라로 110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아브라카다브라 방법은요.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 중간에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답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셔야 되고요. 차분하게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요.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 이 나중에 만나는 지점. 요 지점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요 지점.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요거이니 들어오는 방향을 더해주고 경로가 없는 건 다 0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0, 0, 0, 0, 0, 0, 0, 0, 0, 0 이렇게 해요. 그래서 1 쓰고요. 1, 1 이렇게 더하니까 이렇게 더하니까 1이죠. 다 1이에요. 여기도 1, 1, 1, 1 이렇게 하면 2고요. 3이고요. 4고요. 5고예요. 제가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막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3이고요. 4고요. 5고요. 6이고요. 7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6이고요. 여기는 1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에요? 15가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0이라고 놓으면 되죠? 여기는 몇이에요? 5가 되네요. 됐죠? 요거 이렇게 하면요. 10이 되죠. 그리고 여기 조심하셔야겠죠. 여기가 15입니다. 요거랑 요거는요. 11이죠. 5랑 6이니까. 그리고 요거 더하면 18이네요. 됐죠? 그리고 요거랑 더하면 뭐예요? 25가 되죠. 그리고 25랑 15랑 더하면요. 40이 되네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몇이었나요? 5랑 6이랑 11이었죠? 여기는 뭐예요? 26이죠? 요거랑 더하면 뭐예요? 40, 26에 44네요. 됐죠? 그리고 요거랑 더하면 66이죠. 그리고 요거랑 더하면 110이 나왔네요. 아주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아브라카다브라 방법을 해보십시오. 됐죠? 자, 밑에 화기체크 46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기체크 46번.
자, 이것도 어려워요. 점찍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점찍기부터. 아까 위에랑 똑같아요.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찍어야 되고 분기점을 찍어야 되고 걸리적거리는 모서리를 찾아서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점찍기를 한다. 그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지나갈 점이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호수로는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분기점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경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분기점 요 P를 찾아내는 거죠. 분기점. 그리고 여기도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죠. 근데 분기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Q랑 R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요거 반드시 지나가는 점인데 분기점이 아니라서 G를 찾아내요. 그래서 PQ, RG를 먼저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경로만 있는 것만 레탱글 친 거예요. 가면서 걸리적거리는 점이 뭐예요? D죠, D.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 어깨 여기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D 찾았고요. 그리고 경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쪽도 E 찾았죠. 진행 방향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직으로 점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D에 연장된 C를 이렇게 찍는 거고요. 진행 방향 수직으로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얘는 이 진행 방향에 수직인데 아까 E 찍혔죠? 그래서 F를 이렇게 찍어요. 됐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찾아냈어요. 그럼 볼게요. A에서 P로 간다. A에서 P로 가고요. P에서 C 갔다 Q 간다. P에서 C 갔다, P에서 D 갔다 Q 간다. P에서 C 갔다 Q 간다. P에서 C 갔다 Q 간다. P에서 D 갔다 Q 간다. 됐죠? Q에서 R 가죠. R에서 F 갔다 G 간다. R에서 E 갔다 G 간다. G에서 B로 간다는 거죠. A에서 P로 가는 경로 한 가지. 그리고 P에서 D로 갔다 Q로 갔다. P에서 C로 갔다 Q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P에서 C로 갔다 가는 경로는 뭐예요? 4팩, 3팩이죠. 그래서 C에서 Q로 가는 경로 한 가지. 그리고 P에서 D로 가는 거는요. 4팩, 2팩이죠. D에서 Q로 가는 거는 두 가지죠. 그래서 곱하기. 그리고 여기 더하기예요. 왜냐하면 병렬 구조라서 그래요. P에서 C 갔다 Q 갔다 가는 거랑 P에서 D 갔다 Q 갔다 가는 게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주는 거고요. Q에서 R 가는 거는요. 한 가지. 그리고 R에서 F 갔다 G 갔다, R에서 E 갔다 G 갔다. 병렬 구조죠. R에서 F 갔다 G 갔다는요. 한 가지 한 가지 거고요. R에서 E 가는 건요. 두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E에서 G 가는 것도 두 가지죠. 그리고 G에서 B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찍기에서 같은 것끼리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요. 80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 아브라카다브라 방법 설명할게요. 아브라카다브라 방법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로에 이쪽 방향으로 더해준다. 반대로 위에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이쪽 방향으로 더해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볼게요. 자, 갑니다. 1, 1, 1. 그리고요. 여기는 0이에요. 호수는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1. 여기도 0이니까 1. 그리고 이쪽도 이쪽이 다 0이죠. 경로가 없으니까 0이라 그랬죠. 1, 1, 1 이렇게 돼요. 2가 되고요. 3이 되고요. 4가 되고요. 여기는요. 3이 되고요.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1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6이 되고요. 요 Q 지점이 16이 되네요. 그리고 얘 0이니까 이렇게 가죠. 다시 16이 되고요.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야. 이 경로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R이 16, 16, 16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여기가 16이죠. 이렇게 더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32. 그리고 얘는요. 48 이렇게 되죠. 0이니까 여기가 뭐야? 3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80이 되죠. 그 다음에 0 돼서 80이 되고 다시 80이 되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까지 16이 됐죠? 그 16을 다시 1로 만들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1로.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복잡하다는 거죠. 16을 다시 1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 곱하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6을 1로. 16을 1로 만들고 1, 1, 1. 그 다음에 뭐요? 여기 1, 여기 2, 3. 0이니까 여기 뭐요? 2고요. 그리고 얘는 뭐요? 5죠. 그리고 5, 5 돼요. 16 곱하기 5. 그럼 똑같이 80이 되죠.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요. 어렵습니다. 점찍기. 자, 처음에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선생님 보고 다시 알려달라 그러십시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이거 아브라카다브라 방법도 해보시고 점찍기도 꼭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